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가 오늘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를 가지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에베레스트 89,000년간 15에서 50m 솟아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요, 주변 강의 침식 작용에 따른 지각 유연기로 매년 2mm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매년 2mm씩 높아졌을까요? 강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협곡이 깎여 나가면서 지각 아래의 멘틀 압력이 상승했다, 이 결론입니다. 자, 침식이 되면서 협곡이 깎여 나가죠. 그럼 협곡에 있는 물질 자체가 어디론가 강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겠죠. 그런데 왜 이 협곡이 깎여서 이 물질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지각 아래의 멘틀 압력이 상승할까? 이것이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자, 계속 보자면요, 주변 강이 상당한 양의 암석과 토양을 침식했다 돼 있죠. 그래서 지각 아래에서 발생한 멘틀 상승 압력으로 설명된다. 이 말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각 평형 반발로 불리는 효과다. 지각 평형 반발. 지표면 침식으로 지각의 질량이 줄면 내리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질량이 준다. 질량이 줄어들면 이 질량이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누르는 이 압력이 있는데 이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뭐가 있습니까? 멘틀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질 자체에서 이게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멘틀이 위로 받치는 힘, 이게 강해진 것이군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각 평형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생각할 때 그 위에 있는 물질 A 부분, B 부분, C 부분에 그 파란색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압력이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파란색으로 된 유체 속에 물일 수도 있고 바닷물일 수도 있다 생각합시다. 거기에 주황색의 물질이 떠 있고 황토색의 물질이 떠 있다고 봅시다. 주황색은 크기가 좀 작고 황토색은 좀 크죠. 빙산 같은 거 있죠. 그게 물속에 떠 있을 경우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 해서 빙산의 윗부분은 적고 빙산이 밑으로 깊게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요 상태에서 가상적인 물체, 주황색 물체와 황토색 물체가 떠 있을 때 유체의 밀도를 df, 주황색 물체는 ds2, 황토색 물체의 밀도는 ds1. 여기 파란색 요 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물체가 내리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요 파란색 요 위치에 어떤 압력이 미치는가를 보면 어쨌든 요 파란색 요 선은 같은 압력이 미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미치는 총 압력은 이 유체의 밀도가 df고, 거기다가 유체가 내리누르는 그 길이가 황토색 물체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파란 선까지가 XR1이죠. 이것이 A 지역에 미치는 압력이고요. 그 다음 B 지점에 미치는 총 압력은 일단 주황색 물체의 압력, 즉 XM2에다가 XR2를 더한 것에다가 더하기 밑에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겠죠. 그러니까 그 유체의 깊이는 XF고 유체의 압력은 DF입니다. C 지역에 누르는 압력은 온전하게 황토색 물체만 누르고 있죠. 즉 XM1 더하기 XR1 이 깊이에다가 이 물체의 밀도가 DS1,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이거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가지고 그림에서 보면은 요만큼이 내리누르는 압력이나 이만큼이 내리누르는 압력이나 이만큼이 내리누르는 압력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같냐면은 이 파란색 점선 이 지역에서 어떤 압력이
내리 누른다면은 그와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위에를 받치는 압력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앞에 논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면이 있다 봅시다. 이 위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준면에서는 위에서 내리는 압력과 아래에서 받치는 압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면을 위를 지각이라 하고 밑에는 맨틀로 봅시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이 뭐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침식이 되겠죠. 침식이 되면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침식된 것이 썰려 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요 부분을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면 결국은 이 전체의 질량 뭐 또는 아까 그림에서 보면 결국 그게 높이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밀도에다가 곱하기 아까 높이, 즉 소위 말하면 높이보다는 이게 하나의 부피입니다. 이거를 곱한 것이 질량이니까 어쨌든 이 지역 질량이 상당히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압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압력 기준면이 좀 옆으로 확장을 쭉 해서 보면은, 자, 옆에의 압력에 비해서 안쪽 맨틀 압력은 서로 같겠죠. 에베레스트 산 요 위에 부분은 위에서 내리는 압력 자체가 변화돼 가지고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밑에서 내리는 압력과 위에서 내리는 압력 자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압력과 이 압력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위의 압력이 여기서는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압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밑에가 맨틀에서부터 뭔가를 위를 더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뭐 1년에 2mm 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상승을 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기준점을 여기로 두고, 자, 여기를 에베레스트 지역이라 봅시다. 여기를 맨틀과의 기준면 경계로 보고, 에베레스트 산의 그 뿌리도 상당히 깊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맨틀 경계면에서 위를 받치고 있는 요 압력과, 자, 이 압력은 같겠죠. 같은 상태를 우리가 100이라 봅시다. 그러면 맨틀도 100이란 힘으로 요 부분을 받치고 있고, 여기도 100이란 힘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B 지역이라 하고 여기를 A라 봅시다. B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역시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것도 100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퇴적물들이 강을 따라서 흘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깎이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그 물질이 빠져나간 것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98이 되었다 봅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위에서 누르는 것도 100, 위에서 받치는 것도 100인데 여기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98이고 밑에서 올리는 것이 100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밑에서 이만큼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발생한 거죠. 이것 때문에 1년에 2mm씩 에베레스트 산이 상승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교한 이론들은 혹시 다음에 또 해설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해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왜 에베레스트 산이 상승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어제자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